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참 세상에도 이런 일이 생겨서 이런 저와 같은 그런 상황이 됐네요. 이제 학교의 그 지침상 일단 여러분 그 3월 말까지는 이렇게 이제 온라인 강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근데 아마 예상컨대 아마 4월 중순 내지는 4월 말까지는 아마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돼서 조금 우리가 장기적으로 이런 상황에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본 강의는 이제 공학수학 1이 되겠고요. 여러분들 공학수학 1과 2가 이제 교양 필수로 그 1학기, 2학기 이렇게 이제 나눠져서 강의가 되겠고요. 이 강의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제 라이브 스트리밍 하기보다는 미리 녹화를 해가지고 강의를 이제 올려놓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업이 원래 이제 월요일날, 수요일날 아침 9시부터서 이제 수업이 9시 반부터 수업이 있는데 그 전날에 이제 우리가 각 강좌를 갖다가 하나씩 해당 분량에 해당되는 양을 갖다가 올려놓고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거는 이제 ETL에 직접 이렇게 VOD로 서비스를 하기보다는 아마 이제 트래픽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그냥 유튜브에 비밀 동영상으로 비공개로 여러분들 올려놓고 여러분들이 그걸 볼 수 있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수업 체크 여러분들이 이제 제대로 듣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좀 어려워서 이제 수업 시간 중간에 퀴즈를 갖다가 제가 한 2문제 정도를 갖다가 낼 거예요. 그냥 구두로 그냥 이거를 퀴즈 1번이라고 설명을 하고요. 2번이라고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할 건데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서 이제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A4 용지에다가 자기 이제 학번하고 이름을 적고 그 다음에 이제 퀴즈 1, 퀴즈 2 해가지고 문제를 갖다가 적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해당되는 간단한 풀이 문제는 간단한 걸 줄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한 페이지 내지는 이제 2페이지 정도로 여러분들이 그걸 풀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사진을 찍어서 그거를 이제 숙제 마감일은 각 해당 이제 우리가 수업에서 월요일날 했다라고 하면은 월요일날 퀴즈는 월요일날 자정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출하는 걸로 하고 수요일날 퀴즈는 수요일 자정까지 여러분들이 제출하는 걸로 해서 그때까지 제출이 된 거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에게 이제 출석을 인정을 할 거고요. 이 각각의 퀴즈는 여러분 점수를 갖다 간단하게 A, B, C 정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퀴즈 점수 플러스 출석 점수를 이제 같이 동시에 이거를 통해서 이제 매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갖다가 꼭 유념을 해주시고요. 이 퀴즈 문제를 푸는 거는 여러분들이 꼭 필기, 그러니까 손으로 컴퓨터로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손으로 이렇게 핸드라이팅을 해가지고 작성을 해주고요. 올리는 거는 그냥 여러분 사진을 찍어도 괜찮습니다. 스마트폰 찍어서 그냥 올려도 괜찮습니다. 됐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갖다가 좀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래서 여러분들 강의는 이제 중간에 그거를 잘 이렇게 여러분들 잘 보고 이렇게 따라하기를 그래서 이렇게 쭉 중간에 언제 퀴즈가 나올지 모르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끝까지 집중을 해서 보기 바랍니다. 자, 이 강의는 그리고 이제 우리 조교는 이제 저희 연구실 정지수 학생하고 그다음에 최정민 조교가 이제 수고를 해주겠고요. 자세한 연락처나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클래스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교재는 이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대학교에서 많이 쓰고 있는 크레이식의 어드밴스드 엔지니어링 매스매틱스라는 교재를 10판 교재를 쓰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공학사 1에서는 챕터 1에서부터서 챕터 8까지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커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로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대부분은 다 그냥 상미분 방정식입니다. 상미분 방정식이 되겠고 뒤쪽에 약간의 선형계수학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공학수학 1은 여러분들이 상미분 방정식과 같이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딱 할 거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중간고사인데 중간고사 원래는 4월 중순이나 하순경에 보게 되는데 그때 이제 시험을 오프라인으로 볼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게 지금 굉장히 큰 관건이라서 지금은 이제 시험 날짜랄지 아니면 어떤 형태로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결정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희망컨대 좀 조만간 안정화돼서 여러분들 좀 대면을 할 수 있기를 좀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은 특별히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면은 바로 수업을 시작하는데 그 자리에 처음에 그 얘기 하나 하려고 했다. 여러분들 요즘이 좀 어수선한데 뉴턴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뉴턴이 대학교를 다닐 때 런던에 유행병이 돌았습니다. 굉장히 심한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학교가 다 쉬고요. 그래서 2년 동안 갖다 학교를 쉬었는데 그러면서 그 기간 동안에 이제 그 집에 내려와서 혼자 열심히 좀 공부를 해가지고 그때 이제 미적분학과 그 다음에 이제 만유인력의 법칙을 갖다 그 당시에 발견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뭐 세상은 이렇지만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 하면 또 이제 큰 어떤 그런 여러분들 발전이 있을 것 같고요. 시간 난다고 괜히 그 배틀그라운드 이런 거만 하지 말고 여러분들 좀 공부도 열심히 하길 바랍니다. 예, 좋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 첫 번째 챕터는 이제 일개 상미분 방정식이 되겠고요. 자, 일개 상미분 방정식이라는 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는 변수가 하나 x라고 하는 우리가 그런 변수 우리가 뭐 x 내지 뭐 t를 쓸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그래서 주로 우리가 이제 x를 쓰겠고요. 그런 게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변수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걸 미분을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y에 대한 x에 대한 일개 미분 first derivative만을 포함을 하는 방정식 내에 그걸 우리가 이제 그 first order 상비분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전에 여러분도 혹시 이제 그 강의를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좀 활류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업 시간이 되면은 제가 끝나고 굉장히 질문을 많이 받고 그러는데 이제 그럴 수가 없어서 굉장히 안타까운데 여러분들 최대한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질문에 응답을 할 테니까 거기 뭐 게시판 강의 게시판에 여러분들이 이제 올려놓으면은 공개로 할 수도 있고 비공개할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분들 올려놓게 되면은 나나 아니면 조교가 이제 성심성의껏 여러분들 가장 빠른 시간 안에 활류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 꼭 그걸 잘 활용을 해서 하도록 하고요. 모른다고 넘어가지 말고 꼭 여러분들 잘 익히기 바랍니다. 이게 온라인 강의라는 거에 또 맹점이 또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러지 말고 꼭 이렇게 모르는 거는 못 짚고 넘어가기 바랍니다. 자, 우선 우리가 이걸 얘기하기 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왜 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렇게 중요시 여기느냐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어요. 그거는 바로 이제 뭐에서 오는 거냐면 우리가 이제 모델링이라고 하는 거가 나오는데요. 모델링. 굉장히 우리가 공학에서는 그런 중요한 우리가 어떤 이제 방법이 되겠는데요. 자,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제 공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추상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우리한테는 어떤 물리적인 시스템, 실존하고 있는 그런 물리적인 시스템에 우리는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뭐 어떤 자연현상에 대해서 상관이 없고 하여튼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측정하고 관측할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시스템에 우리가 관심이 있고요. 그것들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파악하는 게 우리의 이제 공학의 어떻게 보면 궁극적입니다. 파악하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엔지니어링을 할 수 있는 거 우리 공학자가 이제 어떤 목적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려고 하면 어떤 주어진 물리적인 시스템을 우리가 보고서 이걸 그 자체로는 안 되고 우리가 뭔가를 갖다 우리가 수학적으로 기술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시스템을 보고서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은 수학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다 추상화를 시키는 건데, 일종의 추상화를 시키는 건데, 그걸 우리가 이제 수학적 모델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물체가 한계가 있다. 뭐 여기에 우리가 뭐 분필이 한계가 있다. 혹은 여기 이제 마커가 2개가 있다라는 거. 하나, 2개라고 하는 건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실제로 여기 뭐 써져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게 자기를 E라고 부르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걸 다 추상화를 시키는 건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연과학, 공학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물리적인 시스템을 우리가 이제 숫자나 기호로서 추상화하는 그 과정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가 이제 이 부분이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수학적인 모델링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핵심적인 건 뭐냐면 우선은 변수를 지정을 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갖다가 변하는 숫자로 볼 것이냐. 그래서 내가 그걸 속도로 볼 것이냐, 아니면 개수로 볼 것이냐, 시간으로 볼 것이냐, 흐름의 어떤 그런 양으로 볼 것이냐, 라는 우리가 어떤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정량하고 싶은 어떤 그런 그 양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변수를 갖다가 배력을 갖다가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변수들 사이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수학적인 관계, 매스매티컬한 수학적인 관계를 우리가 이제 유도를 하는데 그 과정은 우리가 다양한 지식을 활용을 합니다. 그게 이제 뭐 만유인력이랄지 아니면 작용 반작용 같은 물리적 법칙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우리가 어떤 무슨 생물에서 무엇과 무엇, 화학에서 우리가 무엇과 무엇이 뭐 몇 대 몇으로 반응한다 라는 어떤 그런 게 될 수도 있겠고요. 단순한 논리적인 어떤 우리가 이제 그 추론이 될 수도 있겠고 어쨌거나 그런 다양한 과정을 겪어서 우리가 이들 변수에서 수학적인 관계를 딱 끌어내게 되면은 그게 바로 뭐가 되냐면 이퀘이션이 나옵니다. 바로 이제 등식이라고 하는 거가 나오게 되고요. 그걸 우리가 이제 그럼 이제 이퀘이션이 주어지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푸는 겁니다. 그거를. 자, 풀어서 우리가 솔루션을 얻는 거고요. 그럼 해를 얻었으면은 그 다음에 그 해가 실제로 내가 그 바라보는 시스템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지, 혹은 왜 그런지를 갖다가 우리 뽑아내는 어떤 해석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공학이나 이런 것들 전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실제 있는 시스템을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우리 해를 풀어서 해를 찾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우리가 엔지니어링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함의를 내는지 갖다가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2단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변수를 하고서 수학적인 관계를 끌어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실제 미분 형태로서 우리가 표현하게 됩니다. 그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우리가 그래서 미분 방식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한번 두 가지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떨어지는 물체인데요. 어떤 물체가 떨어진다고 하면은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어떤 거를 변수로 넣고 싶냐면은 처음의 위치에서 자, t = 0으로부터서 우리가 얼마만큼 내려왔느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온 그 거리를 우리가 이제 y라는 변수로 잡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라고 하는 건 시간 t를 갖다가 잡아가지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시간에 따라서 얼마만큼 얘가 많이 떨어졌는지를 나타내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적용하는 법칙이 뭐냐면은 만유인력의 법칙이 되는 거죠.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무게가 m이라고 치면은 m 곱하기 그 다음 이거의 가속도는 이제 y를 두 번 미분한 게 되겠고요. 그거가 이제 힘이 되는 거죠. F는 ma가 되니까 그게 이제 무게 곱하기 중력 가속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자유낙하라고 하는 이제 그런 거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런 저항이 없이 그냥 오로지 여기 있는 물체가 지구의 중력에 의해서 끌어당겨질 때 그때 이제 그 운동을 나타내는 미분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게 뭐냐면 가속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가속도라고 하는 거는 위치를 내가 시간으로 두 번 미분한 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게 이제 플러스가 되는 이유는 내가 여기서부터 내려간 거리를 이제 이쪽을 내가 플러스로 잡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이제 플러스 중력 가속도가 플러스 방향이 되는 거가 되겠고요. 이쪽도 나오는 거 맞죠? 네. 예.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에서 우리가 이제 푸는 건 뭐냐면 y를 시간으로 두 번 미분한 거가 바로 중력 가속도가 된다라는 그런 미분 방정식이 나오게 됩니다. 저 방정식은 그냥 두 개가 똑같은 이퀘이션, 두 개가 이제 동일하다는 걸 나타내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미분의 형태를 포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 여기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사실 추가를 합니다. 뭐냐면은 공기가 있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떨어질 때 그냥 저항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속도에 비례해서 그 속도의 제곱에 비례해가지고 이게 이제 어떤 그 반대쪽으로 그 내려가는 것의 반대쪽으로 이제 저항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측정으로부터 알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어떤 다른 공학적 지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는 건데 이런 우리가 어떤 이제 저항력이라는 걸 집어넣게 되면 이게 약간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냐면은 m의 이제 y2라는 게 힘이 되는데 힘이 중력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반대로 이제 그
우리가 저항력, 그러니까 그 공기의 마찰에 저항력이 이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죠. 이걸 나눠보게 되면은 이제 그러면 위하고는 다른 형태의 어떤 그런 방정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또 다른 형태의 방정식인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주어진 시스템에서 우리가 적절하게 변수를 지정을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적인 팩트를 갖다 적용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V는 뭐냐면 속도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두 가지 형태인데 하나는 속도를 우리가 y 프라임, y에 대한 미분의 제곱으로 볼 수도 있겠고요. 혹은 가속도라고 하는 거는 속도의 미분이니까 이거를 g 빼기 m분의 b의 v의 제곱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요. 동일한 형태의 이제 그런 방정식이 되겠죠. 그죠? 어쨌거나 우리가 적절하게 그러니까 속도나 위치를 갖다가 변수를 지정을 하고 그것의 관계를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논리적인 관계를 끌어내고 그러면 나오는 게 뭐냐면은 결국은 이제 이퀘이션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제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된다는 겁니다. 자, 일단 방정식을 표현하는 건 좋죠. 표현을 한 다음에는 그 다음번에 우리가 이제 푸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푼다라는 거는 이거를 만족을 하는 어떤 y의 시간은 함수 t를 갖다가 yt를 갖다가 구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이제 뭐 손으로 푼다거나 아니면 수치적으로 푼다거나 뭐 그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풀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구해지게 되면은 이제 해석. 여기서 해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시간에서 얼마나 많이 내려갔는지 공기의 마찰 효과가 어떻게 그걸 갖다가 지연시키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로부터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엔지니어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우리가 이 교과서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거는 뭐냐면 실은 이제 이퀘이션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이퀘이션을 어떻게 푸느냐, 이 푸는 과정, 솔루션을 얻는 과정을 많이 합니다. 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쭉 교육을 받아왔던 것들이 실은 대부분 여기 초점에 맞춰져 있어요. 어떤 이퀘이션이 주어져 있으면은 그러면 그걸 해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실은 이 부분보다도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부분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부분. 그러니까 내가 실제적인 시스템을 어떻게 모델링을 할 것이냐라는 거 하고요. 그 다음 해를 얻었을 때 그 해를 내가 어떻게 적절하게 해석을 할 것이냐라는 거. 실은 저는 이 두 가지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물론 제가 열심히 이제 이번 학기 내내 이제 이걸 어떻게 푸는지를 같이 하겠지만은 유감스럽게도 그 이 부분은 실은 대부분 다 컴퓨터가 너무 잘 풀어요. 우선은 컴퓨터가 잘 풀고 그리고 공학에서 우리가 대부분 다 우리가 나오게 되는 그 방정식은 손으로 풀 수 없는 거가 거의 99%입니다. 우리가 뭐 손으로 풀 수 있는 아날리틱하게 풀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정말 극히 일부분이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전혀 우리가 손으로 뭐 방식 쓰는 것조차도 우리가 단순하지 않은 어떤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게 특히 뒤에 가서 우리가 편미분 방식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편미분 방식 같은 것들이 특히 이제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우리가 계산기가 열심히 있는데 정말 덧셈 뺄셈을 추가라고 할 필요가 있느냐, 열심히 연습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이제 그런 거하고 비슷한 어떤 그런 질문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실은 이제 이 부분 그러니까 좀 저는 가능하다면은 어떻게 주어진 시스템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는지에 대해 좀 더 집중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좀 더 보충 설명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가급적이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긴 하고 여러분들 한 번쯤은 겪어볼 필요가 있긴 하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 정말 생각이 안 나면 그냥 컴퓨터로 풀어도 뭐 그게 이제 뭐 컴퓨터로 이제 코딩을 통해서 풀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아니면 여러분들 울프랑 알파나 뭐 그런 소프트웨어를 써가지고 풀어도 실은 뭐 저는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아요. 자,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이제 미분 방정식이라는 거가 등장을 하게 된다는 거, 그걸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용어를 좀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이제 미분 방정식, 영어로 우리가 differential equation이라는 거,
이라는 거에는 크게 이제 우리가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상미방이라고 하는 상미분 방정식, 영어로는 이제 우리가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 우리가 약칭이 이제 우리가 그냥 ODE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이렇게 되겠고요. 이제 거의 대비되는 개념이 이제 편미분 방정식이 됩니다. 편미분이다. 이거는 이제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 PDE라고 통칭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상미방은 기본적으로 이 독립변수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independent variable이 하나, 뭐 x 하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독립변수가 하나 이상인 겁니다. 뭐 y나 z 뭐 이렇게 독립변수가 여러 개가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y 프라임이 코사인 x다. 자, 보면 이거는 이제 y가 x의 함수니까 독립변수 x 하나밖에 없는 거가 되겠죠. 공부는 이제 형태가 복잡하더라도 마찬가지죠. 뭐 y 프라임 곱하기 뭐 y의 세 번을 미분한 거가 뭐 y 프라임의 제곱이다. 뭐 아무리 복잡해 보이지만 실은 이거는 그건 y는 x의 함수이기 때문에 독립변수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상미분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편미분 방정식은 이제 변수가 이제 두 개 이상이 되는 거겠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u라는 함수가 x하고 y의 함수다. 독립변수가 x, y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우리가 편미분을 형태의 그런 방정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편미분이 들어가게 되면 이걸 편미분 방정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편미분 방정식은 여러분들이 이제 뒤쪽에서 2학기 때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굉장히 열심히 할 거고요. 여기서는 그냥 간단한 상미분 방정식만 이렇게 다루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오더 개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 방정식 내에 들어가 여러 가지 이제 우리 미분의 표현식들이 들어가는 건데 그 중에서 가장 최고차 미분이 몇 차냐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이스트 오더라고 데리버티브 미분이 최고 몇 차에까지를 포함을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같으면 이제 first order가 되는 거죠. 그죠? 얘는 이제 first order ODE가 되는 거고요. 이거 같으면은 최고차가 3차까지 가죠. 그러니까 이거는 third order ODE가 되는 겁니다. 그죠? 뭐 그럼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second order PD가 되겠죠. 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하여튼 그게 뭐가 될까는 상관이 없이 하여튼 가장 그 높은 차수의 미분 형태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그거에 이제 오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여기서 우리가 진적으로 다루는 거는 first order ODE 이 챕터에 이제 챕터 1은 first order ODE거든요. 그러면은 first order ODE라고 하는 거가 저기 밑에도 잘 보이죠? 여기 봐. 여기 밑에 쪽도. 예. 수업할 때는 늘 맨 뒤쪽에 학생들은 여기 안 보인다고 쓰여가지고 밑에 쓰면 항상 머뭇거려요. 예. 괜찮습니다. 이거는 인간이니까. 자, 그러면 다르게 되는 first order ODE는 이제 ODE면서 first order니까 결국은 뭘 할 수 있냐면 방정식 내에 결국 세 개의 그 형태만 나오게 되는 거 포함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y라는 함수 혹은 y의 미분 그 다음에 x라는 변수 이 세 가지만을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방정식이. 그죠? 자, 그럼 거기에는 우리가 이제 간단한 거 우리가 좀 더 우리가 다루기 편한 것이 explicit 폼인데요. explicit 하다라는 건 뭐냐면 딱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y 프라임이 뭐다. 너무 작은가? 이 글자가 보일까요?
그래도 자, 그럼 그래서 이쪽에다 좀 쓰죠. 자, explicit 폼이라는 건 뭐냐면은 좌변이 y 프라임, 그 미분은 좌변에 있는 y 프라임도 하나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게 누구변에 어떤 이제 x나 y의 함수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스몰 f로 표현했네요. 이렇게. 그래서 미분이 다 왼쪽으로 지금 이렇게 이제 몰아져 있는 경우가 되겠고요. 좀 더 일반적이면서 조금 더 다르게 까다로운 거는 이게 이제 y 프라임까지 이제 묶여 들어가는 거죠. x하고 y하고 y 프라임이 좀 묶여가지고 되어 있는 이런 형태를 갖다 우리가 이제 implicit for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식 푸는 건 대체적으로 이런 형태가 주어져 있으면은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경우는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바꿀 수도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좀 더 우리가 더 이제 쉽게 풀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들 우리가 풀면 우리가 해가 나옵니다. 해. 해는 솔루션이 나오는데요. 그 솔루션에도 세 가지의 그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일반 해라는 게 있는데요. 제너럴 솔루션. 이거는 뭐냐면은 해 내에다가 이제 우리 어떤 그 아직 정해지지 않은 undetermined 부정계수가 부정상수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 일반 해라고 하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조건을 통해서 그 상수들을 다 이제 우리가 어떤 값이라고 우리가 특정하고 우리가 한 형태의 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특수해, particular solu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특수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걸 이제 every constant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싱글러 솔루션, 특이해라는 게 있어요. 자, 싱글러 솔루션은 뭐냐면은 이렇게 제너럴 솔루션으로 표현이 안 된 겁니다. Cannot be obtained from general solution. 이라고요. 자, 여러분 알 것 같긴 하지만 좀 한번 구체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분 방정식이 y 프라임의 제곱이 xy 프라임 플러스 y가 제로다. 그죠? y 프라임의 제곱 빼기 xy 프라임 더하기 y가 0이다. 이런 이제 우리가 이제 형태의 미분 방식이 있다고 치죠. 이거는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저쪽으로 영어로 따르면 implicit form이 되겠죠. 좌변이 y 프라임으로만 되어 있지 않아요. 물론 이걸 우리가 이쪽으로 넘기고 스퀘어 루트를 칠하면은 explicit form으로 바뀔 수가 있겠죠. 현재 이 상태는 지금 implicit form입니다. 이거 first order이고요. OD가 됩니다. 그렇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그 해가 여러분들 어떤 걸 보일 수가 있냐면은 y가 c-c의 제곱. 자, 여기서 c가 어떤 상수이건 상관이 없이 이거는 항상 이걸 만족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너럴 솔루션이 되겠고요. 이 중에서 우리가 더 특정한 형태, 그래서 y가 c가 2를 대입을 하면요, 그럼 2x-4가 되죠. 이거는 우리가 이제 particular solution이 되겠습니다. 되겠고요. 근데 또 이제 요거 말고 좀 특이하게도 이게 비선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y가 4분의 x 제곱. 자, 요거는 지금 보면은 요 일반의 형태로 표현이 안 되는 거죠. 분명히 될 수가 없어요. 이거 1차고 2차니까. 자, 그럼 이거 여기다 대입을 하면은 이게 만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제너럴 솔루션으로 표현이 안 되는 어떤 특별한 해이기 때문에 우리가 싱글러 솔루션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첫 번째 퀴즈가 나갑니다. 첫 번째 퀴즈는 뭐냐면은 이거하고 얘가 이거를 만족을 하는 걸 보이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냥 뭐 손으로 단순하게 하면 됩니다. 그냥 대입을 해가지고 여러분 기계적으로 한번 미분 연습을 해보면 되는 거고요. 이걸 넣어서 해보면 실제로 C에 상관이 없이 이걸 만족한다는 걸 볼 수 있겠고, 요것도 이제 제너럴 솔루션 아니지만 이걸 만족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는 거가 이제 첫 번째 퀴즈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용어를 하나 갖다가 정의를 하게 되는데, 뭐냐면은, 이니셜 밸류 프로블럼이라는 게 있어요. 자, 초기치 문제라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해를 푸는데, 어떤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특정한, 보통은 이제 우리가 x 대신에 보통은 시간이 우리가 많이 변수로 들어가죠. 그죠? 그럼 어떤 특정한 시자, 혹은 x를 얘기하면 특정한 x에서의 y값이 얼마다라고 하는 어떤 우리가 경계점에서 특정한 점에서의 값이 고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이제 시간으로 얘기하면 초기치, 보통 우리가 이제 역학에서 보게 되면은 처음에 어느 위치에 있어, 어떤 조건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대부분의 문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초기치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니셜 프로블럼.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죄송합니다. 이거 어떻게 잠잠하게 해야 되지? 자, 이건 뭐냐면은 이제 제너럴 솔루션인데 우리가 이제 미분 방식을 풀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너럴 솔루션을 구했는데 여기에 어떤 문제 조건상 어떤 특정한 x에서 x0라고 얘기하죠. x0에서의 이거의 값이 y0다라고 하는 조건이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럼 이 조건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대입을 하게 되면 제너럴 솔루션에 있는 어떤 상수를 갖다가 특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제너럴 솔루션이 이제 우리가 퍼티큘러 솔루션 특수해로 우리가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간단한 예로 y 프라임이 3y다. 그러니까 미분한 거가 한 번 미분하기 자기신 곱하기 3이다. 라고 하면 다음번에 이런 조건을 만족을 하는데 그 중에서 x 0에서의 값이 2인 거를 찾아라. 라고 하면은 우선은 요 뒤에 가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제 제대로 푸는지가 일반적으로 푸는지를 할 텐데 우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한 번 미분해서 자기 자신 곱하기 상수가 나오는 거는 지수함수입니다. 그렇죠? 지수함수가 되는데 지수함수에서의 그 지수 부분이 뭐가 되냐면은 3x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제 미분을 하면은 3이 튀어나오니까. 자, 그런데 이거는 지금 양쪽에다 y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기다 임의의 상수 c를 해도 우리가 항상 만족이 되게 됩니다. 1차, 2차가 되는 거예요. 양쪽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c가 이제 그 상수가 되고 일반적인 상수가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일반해가 되고요. 여기다 우리가 이제 y0, x에다가 제로를 대입을 하게 되면 c가 나오죠. 이 값이 2라고 있으니까 2가 되면은 그러니까 y는 얼마가 되냐면 2배의 이렇게 되는 거. 이게 이제 특수해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일반해가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초기치 문제에서는 초기치 문제를 우리가 적용을 하게 되면은 해에서 우리가 그 일반에 있는 모든 상수들을 우리가 다 이제 특정을 해가지고 어떤 특정 지울 수가 있다 해를 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거에 이제 해당이 되는 요거에 우리가 실제 요거를 갖다 우리가 구체적인 이제 실제로 나오는 시스템이 있는데 익스포넨셜 함수가 뭐냐면은 이제 방사는 반감기가 되겠습니다. 라디오액티비티. 자, 어떤 문제가 주어져 있냐면은 여러분들 저는 뭐 교과서 내용을 그대로 충실히 따라갈 것이고요. 여러분 이 내용들은 다 이제 교과서에 있는 건데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면 교과서를 한번 보시면 또 이렇게 도움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0.5g의 어떤 라디오 액티브한 방사능 물질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현재 시간이 지금 어떤 특정 시점에서, 그러니까 뭐 이게 초기에 그 어떤 값이 되겠죠. 초기에 이제 0.5g 있을 때,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시간 t가 되었을 때, 나중에 시간 t가 되었을 때 얼마나 그게 이제 t일 때의 값을 우리가 그 양을 갖다 우리가 yt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이제 모델링을 한 거죠. 라디오액티브한 물질이 있고 이게 이제 방사능 붕괴를 하면서 쭉 그 양이 줄어들게 되는데 어떤 특정 시점에서의 우리가 남아 있는 방사능 물질의 양을 우리가 yt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구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적용을 하는 거는 그 라디오액티브한 물질의 이제 특성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이용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방사능 물질은 방사능 동위 물질은 이게 지금 원자들이 여러 가지 그 이제 불안정한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죠.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게 어떤 특정 시점에서 얘가 붕괴할지 말지 하는 거 확률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히스토리 얘가 어떤 식으로 뭐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디에서 만들어지는 상관이 없어요. 오로지 현재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동위 원소들의 그 물질의 양이 그 중에서 몇 %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방사능도 붕괴를 해가지고 이제 그 다른 원자로 이제 붕괴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우리가 어떤 이제 스토카스틱한 어떤 그런 우리가 특성이 있어요. 자, 그럼 그걸 우리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건 어떻게 되냐면은 그 특정 시점에서 내가 이게 얼마나 줄어들 것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시간 현재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t라는 시점에서의 그 방사능 동위 원소의 그 양이 되겠고요. 내가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t 플러스 dt에서의 그 양을 y의 t 플러스 t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 전에 거에서 빼기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이제 우리가 상수 뭐 k라고 얘기를 하죠. k 곱하기 그 중에서 이 중에서 일부가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맞나 지금 내가? 사라지는데 이게 이제 그 시간 얼마만큼 시간이 지났냐 그 짧은 시간에 그게 비례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제 k라고 하는 건 뭐가 되냐면은 그러니까 레이트, decay 레이트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단위 시간당 얼마나 이게 붕괴를 하냐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가 있으면 1초 후에 1초 후는 아니고 하여튼 그 단위 시간당 얼마만큼 얘가 이제 그 붕괴돼 나갈지 그걸 나타내는 그 비율이 이제 k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것도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거를 dt를 나누고 하게 되면은 dt의 좌변이 dt 마이너스 yt의 이거가 마이너스 k의 yt가 되는 거고요. 이게 좌변이 뭐가 되냐면은 바로 이제 y에 대한 미분이 됩니다. 시간 t에 대한 미분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우리가 미분 방정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의미를 잘 따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decay rate라고 하는 걸 알고 있겠고요. 그러니까 decay rate는 뭐냐면은 내가 decay rate에다가 어떤 짧은 시간 t를 곱하게 되면 현재 있는 양의 그 비율만큼이 붕괴되어 없어진다는 거니까 여기서 이게 마이너스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의미를 내가 적용을 해서 그거가 이제 그 다음 순간에서 양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걸 이제 뒤집어 엎게 되면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미분 방정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잘 나오나요? 네. 예. 자,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 우리가 미분이 나오게 되겠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거의 해는 요거랑 우리가 이제 비슷한 형태죠? 3이 아니라 이제 어떤 마이너스 k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그거의 해는 뭐가 되냐면은 yt는 어떤 상수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k t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초기값이 0.5g이었으니까 얘가 y를 갖다가 g으로 하게 되면 초기값을 갖다 대입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0.5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kt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뭐냐면 처음에 얘가 0.5g이 있었는데
시간이 t가 지난 다음에 얼마만한 양이 남아있을 것이냐라는 거는 자, 시간 t가 0일 때는 0.5g이 있었고요. 시간 돼서 지수적으로 감소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exponential 이 함수는 뭐냐면은 0.5의 exponential minus k t가 되는 것이죠. 그죠? 이런 형태로 감소하거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또 반감기량을 정해야 하는데 뭐냐면은 여기에서 시간이 예를 들어서 얼마만큼 지나냐면 k의 역수만큼 지나게 되면은 그러면 대입을 하게 되면은요 요게 원래 처음 있던 양의 값이 맞겠구나. 맞죠? 그러니까 그 2분의 0.5가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떨어지는 이 양 1/k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걸 우리가 이제 반감기 혹은 half lifetime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반은 아니지만 대충 현재 있는 거가 한 반쯤 되는, 그러니까 반은 아니고 이제 2의 역수가 될 텐데요. 그 정도가 되는 이제 어떤 그 시간을 갖다가 얘기를 합니다. 그걸 반감기라고 하고요. 이거는 이제 1/k니까 시간의 그 디멘션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제 앞으로 가끔 나오게 될 양이니까 여러분들 염두해주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가 본투처를 ODE를 풀기 전에 요거를 좀 쓰면 되나? 잠깐만요. 요거를 이렇게 아예 안 오시는구나. 오케이. 자, 조금 이제 다른 주제로 이제 기하학적인 의미, ODE의 기하학적인 의미를 갖다 우리가 조금 이제 한번 보고자 하는데, 이거는 우리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 답을 해석을 하거나 이제 왜 그렇게 나왔는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고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이제 수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또 이제 그 설명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은 뭐냐면은 geometric meaning of 이제 expressed 폼에 이제 y 프라임이 first ODE인데 expressed 폼인데 이렇게 그거의 기하학적 의미를 가지고 살펴보면요. 자, 우선 우리가 이제 y 프라임이라는 건 여러분들 아마 고등학교 때도 아마 많이 배웠을 텐데 y 프라임이라고 하면 내가 xy 그 좌표 공간상에서 그 평면상에서 그 그래프의 기울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프의 기울기가 어떤 특정한 x나 y 지점에 그걸로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이제 y 프라임이 x 플러스 y라고 하는 어떤 그런 미분 방식이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럼 이거 우리 기하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이건 어떤 조건이냐면은 x하고 y의 평면상에서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이게 값이 0인 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기울기가 0인 거죠. 기울기 0인 점들은 x 플러스 y가 0이니까 y는 지금 y는 마이너스 x가 되죠. 그러니까 요 라인을 따라 가지고는 이 라인이 이제 y 이퀄 마이너스 x인데 이 라인을 따라서는 기울기 0이라는 거예요. 그죠? 기울기 0이라는 거를 내가 이제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은 기울기 0이니까 이 점에 있으면은 여기서 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기울기가 없이 옆에 포인트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프가. 그죠? 그러니까 이런 내가 화살표가 이렇게 내가 그릴 수가 있습니다. 평평하게 할 수가 있겠고요. 이게 1인 걸 봅시다. 1이면은 이제 기울기가 1인데 그런 점들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니까 이게 1이 되겠고요. 그것들은 이제 기울기가 1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점들은 이렇게 우리가 방향이 이렇게 될 것이다. 알 수가 있겠고요. 잘 그렸나? 이게
그러면 요게 이제 y 이퀄 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고요. 이게 이제 마이너스 1인 거. 마이너스 1인 거는 요게 될 거고, 그거는 이제 기울기가 아니 기울기 벡터의 그 그냥 화살표의 반응이 이렇게 이제 밑을 향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되겠고요. 요 사이를 한번 또 그려보면 요 사이는 아마도 이제 약간 그 2분의 1 기울기를 가지고서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우리가 방향이 나올 거고요. 그렇죠? 이 부분은 이제 그 요 사이에 쭉 나올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각 점마다 그 점이 나타내는 각 점을 좌표로 넣으면은 그 점에서의 그 기울기 값이 나오죠. 그걸 우리가 이제 그 이렇게 방향으로 표시한 것, 이거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냐면 디렉션 필드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방향장, 디렉션 필드, 각 모든 점에 정의가 되어 있는 거고, 그럼 또 방향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디렉션 필드가 있으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해가 어떻게 나올지를 이제 그림으로부터 우리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얘가 이제 초기 값이 initial value problem인데 초기가 지금 0,0에서 x 이퀄 0일 때 y 이퀄 0에서 시작한다라고 치면은 그러면 요 점에서부터서 이제 내가 이 점에서의 기울기는 이거니까 그죠? 0이니까 옆으로 가다가 옆으로 가면은 이제 이게 조금씩 올라가게 되죠? 그럼 해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뭐냐면은 그 이 미분 방정식을 만족을 하면서, 왜냐하면 각각의 그 점에서의 기울기가 이 방향점을 잘 따라가고 있죠. 그러면서 초기값이 0,m이 그죠? 0,0을 지나고 하는 이 미분 방식의 해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알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초기값이 y 이퀄 0일 때 1이었던 거, 1이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렇게 갈 수가 있겠죠, 그죠? 갈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0,1을 갖다가 초기 값으로 가지는 요거의 해가 되겠고요. 그 그래프가 되겠고, 그 다음 번에 이제 뭐 마이너스 1인 경우,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0, 마이너스 1을 지나는 거는 이거는 여러분 쭉 같은 기울기로 떨어지는 거니까 요게 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넣을 수가 있겠고, 우리가 이제 갖다가 이제 그 뒤집어서도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뒤로도 이렇게 쭉 우리가 연장을 해가지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정확히 그림을 좀 모르겠네. 하여튼 그래서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결국 이제 그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여기 있는 미분 값이 좌변에 있는 게 말하고자 하는 거는 각 지점에서의 결국 접선의 기울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거를 보면 우리가 각각의 포인트에서 어떻게 그 그래프가 바뀌어 나가야 될지 기하학적으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왜 그런 해가 나왔는지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런 식으로 기하학적인 해석이 이제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게 우리가 디렉션 필드를 들어가는 개념을 소개를 해봤었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그래서 첫 번째 이게 지금 디렉션 필드가 되겠고요. 이게 자, 두 번째 또 다른 기하학적인 논리는 이제 우리가 오일러 메소드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조금 이제 운영이 되는데, 자, 이거는 뭐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이게 x축, 이게 지금 y축이 되겠고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어떤 그 초기 값이 지금 x0일 때 이게 y0를 지난다고 합시다. 요 점을 지나요 지금. 자, 그랬을 때 내가 요게 초기 값이 되겠고요. 자, 이 정보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그 다음 해를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가 결국은 이제 x0 초기 값을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 지점들에서 우리가 y의 값을 알면은 그러면 그게 바로 해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그걸 하는 방법이 우리가 이제 이걸 수치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는 방법인데 뭐냐면 그 다음 점은 우리가 2점이라고 치고요. x1이라고 치고요. 이건 각대에 가까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거고요. 이거 우리가 이제 이 사이의 간격을 우리가 h라고 얘기를 하면은 자,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x1이라는 점일 때 그럼 여기에서의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이 지점이 x1, y1을 이렇게 지나고 있다. 자, 그럼 y1을 과연 요 정보로 붙어서 얻어낼 수 있을 것이냐라는 거예요. 자, 그걸 알고 싶으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 우리가 이제 그 기울기를 이용을 하는 건데 여기 두 점을 지금은 있는 그죠? 직선 하나 생각을 하면은요. 이 직선의 기울기는 기울기는 얼마냐면은 x1 빼기 x0에서 그 다음에 y1 빼기 y0가 되겠죠. 이게 이 두 직선 사이에 있는 이거의 기울기가 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결국은 이제 뭐냐면은 간극이 지금 h니까 y1 빼기 y0가 되겠고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요 기울기인데 이걸 우리가 충분히 h가 작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기울기는 그건 뭐냐면 요 점에서의 그 접선, 이 해에 해당이 되는 그 해의 접선의 기울기가 될 것이고요. 그건 여기서 주어져 있죠. y 프라임. 그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근사적으로 h가 작다라고 하면은 실제로는 제로는 아니기 때문에 근사식이 되는 겁니다. 근사적으로는 이게 지금 y 프라임이 되는 거고 들고는 이제 우리가 f의 x, y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럼 요 식을 우리가 이제 요 식을 좌우로 변형을 하게 되면은요, 정리를 하게 되면은 y1을 좌배로 놓게 되면은 y 좀 놓읍시다. y1이 자 근사적으로 y0 플러스 y 프라임 곱하기 h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떤 이제 그 툴을 가지고 있냐면은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요 다음 순간에 y 값이 얼마가 되느냐를 이제 알고 싶은 건데 그걸 쭉 우리가 이어나가는 게 해가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여질 수가 있냐면은 y0 현재 우리가 처음 값에다가 미분 값에다가 h를 곱하면 된다는 거니까 y 프라임 여기서 기울기가 되는 거고요. h는 여기에서 이제 밑변의 길이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기울기 곱하기 h하는 거가 y의 증가분이 되는 거죠. 증가분만큼 더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근데 y 프라임은 이제 주어져 있는 거예요. 미분 방정식 자체가 y 프라임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서 우리가 이제 y 프라임 갖다 계산하게 되면은 그러면 여기 바로 그냥 다음 순간에서 y1을 계산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쭉 이렇게 그래서 이 다음 스텝에서의 y1을 구하고 y1으로부터서 이 새로운 점에서부터서 그 다음을 또 예측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하는 거, 그죠? 그 다음 순간 x2를 갖다가 구하고 x2, y2를 구하고요. x2, y2를 바탕으로 그 다음에 x3, y3를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쭉 우리가 이제 마치 점화식처럼 이렇게 우리가 연결해 나갈 수가 있는데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오일러 메소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하면은 이제 이 상미분 방정식을 실은 수치적으로 그러니까 아나는 우리가 그냥 손으로 푸는 게 아니라 숫자를 우리가 대입을 해가지고 그 숫자들을 쭉 바탕으로 해서 수치적으로 그 다음 순간순간 쭉 구해 나갈 수가 있게 되겠죠. 이게 지금 값이 유한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쭉 이어붙이는 게 가능하고요. 그래서 그런 걸 쭉 이어붙이는 거가 이제 그 상미분 방정식을 수치적으로 푸는 어떤 그런 테크닉이 되는 겁니다. 자, 물론 요거는 이 정확도가 당연히 h의 크기에 따라 달라져요. h가 어쨌든 간에 그 유한한 양이기 때문에 분명히 어디서는 에러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 에러가 이제 그 줄이고 싶으면 h를 줄여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들 그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그젠플에서는 h를 갖다가 요 이그젠플에 대해서 h를 0.2를 넣고서 한번 수치적으로 계산해 본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럼 그걸 따라가 보면은요, 요걸 푸는데 우리가 이제 초기 조건은 뭐냐면은 x0는 y0니까 이 초기치는 이제 그 0,0을 지난다는 거가 되겠고요. 자, 그랬을 때 내가 이제 h를 갖다가 0.1을 잡고 사게 되면은 한번 좀 쭉 계산해 보면은요, 이게 x축, 이게 y축이 되겠고. 0,0을 지나죠. 처음에 그러면 이제 0,0을 시작을 하는 거고 그 다음 점은 이제 0.2인데 0.2를 대입을 하게 되면 0,0이다. 현재 이 점에서의 기울기는 0이니까 0.2만큼 가더라도 다시 2점이 되는 거죠. 그죠? 이게 그죠? 기울기가 0이니까 기울기 곱하기 h는 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이 포인트로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0.2를 가면 이 포인트에서의 기울기는 얼마냐면 0.2죠.
0.2 곱하기 그 다음 스텝 0.4 이점쯤에 간 거는 0.2하고 0.4를 곱한 값이 얼마가 되냐면 0.04 조금 과장이 들긴 했는데 이게 0.04를 갖다가 지나게 됩니다. 그쵸? 0.1까지 지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값을 갖다가 여기서 그다음에 이 새로운 점에서의 내가 이제 여기다가 그 좌표를 넣고 기울기를 구하고 다시 0.2를 곱하면 또 이제 얼마만큼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여튼 그래서 이걸 쭉 이어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근사지간 수직의 해를 구할 수가 있어요. 구할 수가 있고요. 그 여러분들 그 교과서에 보시면은 그걸 실제로 정확하게 거의 정확하게 이제 푼 거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기젝트한 해가 되겠고요. 이거 수치적으로 구한 건데 이게 보면은 에러가 분명히 있고요. 차이가 있고요. 그 차이는 점점 좀 커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그건 이제 명확하게 이유가 뭐냐면은 h가 유한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h를 점점 줄이면 줄일수록 이 에러는 점점 줄어든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예상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숙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그거를 해보실 겁니다. 아마 나중에 호목에 나가면은. 그러니까 호목은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안 했는데 과제물은 정식 과제물은 각 챕터 끝날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한 내주겠고요. 뭐 문제는 아마 10문제 안팎이 될 것 같고 그 중에서 한두 문제 정도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푸는 걸 여러분들한테 꼭 항상 매틀랩을 이용해서 푸는 걸 여러분들에게 이제 과제로 내줄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오일러 메소드를 적용을 하면은 수치적으로 해를 구할 수가 있다. 그러나 여전히 지금 h가 조금 이제 크면은 유한하게 되면 에러가 생기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 나중에 재료 수치에서 이런 과목을 들어보면은 저기에서 이제 같은 h를 쓰면서 어떻게 하면은 저 에러를 줄일 것이냐를 가지고서 굉장히 다양한 테크닉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쓰게 되면은 충분히 정확한 해를 갖다 구할 수가 있어요. h를 많이 줄이지 않고서도.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런 것들의 기본적인 근간이 되는 어떤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퀴즈. 두 번째 퀴즈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오일러 메소드를 갖다 우리가 지금 이런 식으로 드라이브를 하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실은 이게 여러분들 테일러 익스펜션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내가 요 점에서 이 지점에서 테일러 익스펜션 했을 때 x1의 값을 이제 어떻게 구할 것이냐라는 거 테일러 익스펜션 여러분들이 이제 접근을 하고 거기에서 어떤 특정한 한 가지 여러분들이 딱 끊게 되면은 오일러 메소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유도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퀴즈는 뭐냐면은 오일러 메소드를 테일러 시리즈, 그러니까 테일러 익스펜션으로 해서 그거 갖다가 유도해봐라 라는 게 여러분 두 번째 퀴즈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확실히 학생들이 없으니 이게 빨리 끝나게. 예, 하여튼 여러분 이것은 첫 번째 이제 강의를 우리가 했었고요. 이 다음 시간에는 이제 조금 다양한 형태의 그 ODE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푸는 테크닉 그런 것들 갖다가 이제 구체적으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 꼭 이번 학기 강의 잘 충실히 잘 듣고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